오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충청권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충청권 메타도시의 성공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새 정부의 과제를 도출하고 전망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가졌던 역사적 의미와 현재 이 충청권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의미가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성찰 속에서 이 지금 공동 주관하는 학술 세미나에 제가 저의 생각을 보탤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충청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충청이라고 하는 땅은 산과 평야와 바다가 잘 어우러져서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 한반도에서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아주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충남도에 근무를 할 때 충남 도내의 산지에 있는 성곽을 조사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더니 충남 도내에 남아있는 성곽이 그 당시에 194개로 조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90% 정도가 백제시대 때의 축성등 성곽이었고, 그리고 10% 정도가 그 이후에 통일신라 때부터 이어졌던 성으로 이렇게 규명이 된 바 있습니다. 이 통계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 통계의 의미는 백제시대 때 충청의 땅은 수도 한반도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으나 백제가 멸망하고부터는 충청의 땅은 역사의 변방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로 이 충청의 땅이 지금 대한민국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성찰을 해본다면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 수도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산업적 특성입니다. 지금 아산에 와 있는 전자산업, 그 다음에 충북 오송에 있는 바이오산업, 충남 당진에 있는 철강산업, 서산에 있는 화학산업은 세계적 기업들입니다.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산업 연관도를 조사를 해보면 도내에 있는 기업들 간의 서로 산업 연관도는 3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3%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과 서로 교류하고 원료와 제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러한 세계적 기업들이 충남의 땅에 와 있는 것은 충남 땅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 때문에 와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적 여건이 수도권에서 내려왔다고 하여 우리는 늘 수도권 규제 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중앙정부와의 투쟁 속에서만 이 땅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 산업들이 지역적으로 서로 융합하게끔 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충청 땅에 만들어질 것이고, 그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충청의 산업 역량은 대한민국이 중심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중심이 될 겁니다. 만약 이 꿈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서해 너머에 저 넘어 있는 중국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13억 거대 시장으로 돌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꿈들을 우리가 정말 믿고 뭉쳐서 그 꿈을 이루어내느냐 하는 충청인의 생각들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충청인들이 이런 지역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너 고향이 어디요? 충청도요. 라고 해왔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고향이 어디요? 충청도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그 충청도가 고향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충절의 고향이라고는 자부심이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까도 누가 말씀을 하시던데 멍청도라고 하는 자학심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우리들은 살아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후손들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왔을 때에 세종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권에 대전, 충남, 충북이 서로가 수도, 행정수도를 유치하겠다고 각축전을 벌이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안 했으면 하는 상태로 바뀌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나중에 대전시장을 한 박성효 시장이셨고 충북의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충주 출신 삼선 의원이고 우리 당의 정책위 의장을 했던 이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셋이는 행정고시 동기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남 기획관리실장으로 오니까 축하한다는 만찬 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동기생들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고향이 멍청도라고 불려지는 게 제일 싫었다. 근데 또 우리 자식들도 멍청도라고 불려질 가능성이 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주겠다고 대통령 공약상으로 선거했는데 그걸 못 먹어? 그걸 따먹질 못해? 그러면 그거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이겠느냐? 라고 우리 후손들도 그런 자학감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셋이는 절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으로 가든 충청권은 하나가 되어서 세종시 환영, 웰컴라고 가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다음 달에 충남지사, 대전시장, 충북지사가 충주 호텔에서 모여서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세종시가 어디로 와도 충청권은 환영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이게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그게 제가 가졌던 충청 땅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충청 땅이 앞으로도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져가야 되고 한반도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가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오늘 기조연설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제가 MBC TV 토론,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TV 토론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권의 캐스팅 보토론. 우린 늘 그럽니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충청도 캐스팅 보토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충청권 홀대론, 충청권 배제론, 핫바지론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치루어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럴 것인가? 저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충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그걸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 충청 땅에서 태어났고 조상이 500년 동안 충청 땅에 살았던 사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통령 당선 가능성의 1위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충청권 여론조사에서 49%가 나왔고 정권 교체의 열망의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캐스팅 보트입니까?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것은 영남 출신과 호남 출신이 아주 막상막하일 때 캐스팅 보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충청 땅에서 태어났고 충청 땅을 뿌리까지 자기 조상이 충남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후보를 두고서 또 캐스팅 보트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현 충청 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홀대론, 한국우주청이 사천으로 가면 홀대되는 거고 육군사관학교가 안동으로 가면 홀대하는 것이고 이런 거에 우리도 같이 편성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충청 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충청인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항공우주청의 사무소를 어디다 두는 것이냐, 육군사관학교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국가 차원의 공약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갈 거냐, 대한민국의 우주사안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국가 차원의 공약입니다. 이거를 지역 차원에서 이거를 갖다 홀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국가 차원의 공약은 국가 목적을 어떻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했느냐를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지, 우리 충청도로 오면 충청을 존대하는 것이고 충청으로 안 오면 홀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6.25 때 1기생과 2기생이 157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6.25에 참전해서 전원 다 사망했답니다. 저게 사실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그 태릉 땅이 이 나라를 지키는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보내셨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 3만 채를 짓기 위해서 태릉 땅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 생도생들이 내 목숨 바쳐서 대한민국 국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의 터전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역사의식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게 국가 차원의 공약들은 그런 것입니다. 전 그래서 이 홀대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 충청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때가 되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이 아버지가 충남이지 윤석열이가 충남이야? 윤석열이 서울에서 태어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서울에서 태어났어도 우리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면 충청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충청도에 살았는데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서울 출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대선 전략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청에 있는 사람, 충청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11대조 할아버지는 바로 기호유학파의 충청 5현 중에 하나이신 미촌 윤선거이십니다. 그 아들은 윤증이십니다.
우리 충청권 기후학파의 아주 거두들이십니다. 500년 동안 그 조상들은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어찌하여 윤석열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까?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 할 거고, 윤석열 후보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따라서 천안역에서 내려가지고 공주 계룡면 고향까지 갈 때 비포장도로에서 죽도록 고생했다. 아버지 따라서 신탄진역에서 내려서 비포장도로로 버스 타고 갈 때 참을매에서 아주 제일 싫었다. 우리 충남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정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전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충청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 중심 시대를 자기가 열어가겠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역사적으로는 백제시대 때에 이 땅이 중심이 되었을 때에 성곽이 170, 80개가 있듯이 이 땅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이 충청 중심 시대가 굉장히 해피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멍청도라는 의미 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충청도를 비난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박 장사 아주머니한테 이거 수박 얼마요? 그냥 되는 대로 주시오. 그래가지고 5,000원짜리 딱 주니까 내비디오 소나 갖다 줄리오 하는 게 우리들을 스스로를 충청도 사람들이 소신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일화로 우리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잘 깊이 짚어봐야 합니다. 뭐냐? 그 아줌마 마음속에 수박값이 얼마라고 하는 가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있으나 상대방의 배려해서 되는 대로 주시오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얼마다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충청도 사람들은 경우가 맞지 않는 놈하고는 상대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경우가 맞지 않는 놈하고는 상대도 안 하고 경우가 맞지 않는 놈은 만나지도 않고 경우가 맞지 않는 놈은 우리 자손들도 그러한 집안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충청도의 양반 정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 경우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 경우가 바로 정의와 상식입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의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얘기였고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자학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충청 중심 시대는 그 정의와 상식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고 윤봉길 의사의 정신이고 김자진 장군의 정신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다는 충절의 정신이 바로 정의와 상식입니다. 그 의식이 윤석열에도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과 싸웠던 겁니다. 그걸 전 국민이 보고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맡아야 이 나라의 나라꼴이 제대로 돼.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충청권은 대한민국 유권자의 13.5%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충청 땅의 출신으로서 대통령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시대적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청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윤석열이는 서울 출신이고 그렇지 아버지가 충남 출신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 지역의식에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반성해야 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떨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이가 추진하겠다는 충청 중심 도시가 중심 지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능하냐? 세종시가 논의되었을 때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 통일의 문제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TV2로 우리 이영희 교수님 계신데 제가 TV2로 나가서 그랬습니다. 태조 왕건이
원래 수도를 어디로 정하려고 그랬냐? 평양에다 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개경에다 정했느냐? 국방 때문에 그랬습니다. 평양에다 정하면 늘 외침 때문에 정권이 안정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개성에 정한 겁니다. 지금 서울은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안보상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기능은 대단히 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미국의 워싱턴 DC가 동부연안의 한 구층에 있다고 해서 미국 안보를 소유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전쟁 상황에서도 국가의 권력이 안정적일 수 있는 지역에 가야 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가 앞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종시의 그 한반도에 대한 정신적 중심이 이끌어질 것이고 산업적 중심이 이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충청인들이 이제는 되찾아야 할 정신이 있습니다. 백제의 으뜸 정신입니다. 백제는 그 옛날에도 중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무역을 하고 서해를 내 바다, 내 호수같이 드나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언젠지 모르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서 중국에 가고 이런 것들이 노미나라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떨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제인들이 가졌던 그 기상, 개척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충천 오연들이 가지고 있던 기후학파의 애국 정신, 그리고 그것이 충절의 정신, 이 정신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충청 중심 시대입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이 충청 중심 시대를 제가 충남 도지사 출마 예정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바로 제가 그 세계 중심 으뜸 충남이라고 하는 비전과 꿈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그 비전과 꿈 속에 담겨 있는 6가지 약속 중에 하나의 약속인 서번트 리더스로서의 지방자치 기반 구축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시의적절을 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누구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단히 다양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이 세상을 누구의 카리스마로 끌고 나면 독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더십론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인간관계론. 인간관계가 좋으면 리더가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좌파들이 지금 그런 과정이고 그거의 파퓰리즘에 우리 국민들이 중독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만 좋다고 그래가지고 국가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G20, G7 국가로 갈 만큼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국가들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맡은 바를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는 그가 겪고 있는 혁신적 요소의 그 장벽을 해결해 주면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면 저는 세계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희정 지사와 양 지사가 차지하면서 도정을 맡으면서 충남도청 공무원들이 대단히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서번트 리더로서 도청 공무원들이 최대한의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제가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제가 우리 도민들한테 약속하는 것은 충남은 녹색 혁명을 이끌어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잘 생산해냈고 팔아먹을 줄 몰라가지고 소득이 별거 아닙니다. 빚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지금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식량의 60, 70%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해상 분쟁이 생기면 대한민국은 손들어야 됩니다. 전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도 이 식량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식량 자급화를 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충남이 이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읍덤 도정으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약속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충청권에 남아있는, 충남에 와 있는 이 세계적 기업들을 갖고 내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갖고 낼 것인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깐느, 니스, 프랑스 남부지방에 있는 해안 도시들입니다. 깐느와 니스의 중간에 있는 게 소피아 앙티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세계적 기업들의 헤드쿼터입니다. 아주 세계를, 유럽을 이끌어가고 있는 헤드쿼터의 혁신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땅이 70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 땅에 상원 의원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역 혁신을 일으킨 결과 지금 그것이 세계적 혁신 도시가 되었습니다. 충남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남도에 근무를 하고 하면서 충남 공업화와 산업화를 이끌어 봤습니다. 기업인들에게 그 기업의 애로를 확보해주면 행정부가 나서가지고 기업을 이러쿵 저러쿵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면 경쟁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적 기업들을 만들어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서해 너머에 있는 중국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13억 거대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빈틈없는 생산적 복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복지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복지란 산업혁명으로, 산업화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빈부의 격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생기는 빈부의 격차를 공산주의적 방식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게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의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를 우리들이 시스템으로 해결해보자 하는 것이 복지정책입니다. 영국의 베버리지가 창설했던 복지의 전통은 그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파퓰리즘입니다. 저는 이 복지가 생산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로 할 때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1년 반 만에 식탁에 앉아서 미라가 되어서 죽은 여성에 대한 얘기가 특종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독사를 할 사람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틈없는 복지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이 외롭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외롭지 않게 할 거냐? 지금 우리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거노인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사회복지관과 우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서 얻은 현장 복지 정보가 전부 다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행정정보 전산망과 복지 전산망이 지금 읍면동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조인트 시키면 복지 담당 정보 공무원이 현장에 갔던 정보를, 복지 정보를 입력하면 그거를 복지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예산과 법률의 문제를 검토한다면 빈틈없는 사회복지를 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빈틈없는 생산적 충남복지망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제가 약속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충청의 땅은 산과 바다와 평야가 어우러져서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자령산맥이 흑성산에서부터 저 서천의 동백전까지 뻗어 있고요. 그 좌우에 내포문화권이 있고 남쪽으로는 금강 백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나는 생산물, 들에서 나는 생산물,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가 풍부합니다. 풍부한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이 음식 문화를 잘 살려나가면 정말 아름답고 국민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장점을 키워나가는데 제가 낙선해서 다녀보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은 주마간산입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킥보드 타고 다녀야 이 땅의 아름다움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땅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마다 다릅니다. 작년에 갔다 왔다 그래서 거기 또 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때가 다르면 또 가서 봐도 새롭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충남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원을 그렇게 환경 보존을 시켜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의 약속이 바로 우리 양반의 정신이 깃든 교육과 문화를 이루어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자라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게끔 저는 설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헬조선입니까? 왜 헬조선입니까? 대한민국보다도 더 물질적으로 풍부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이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헬조선이라고. 그럼 물질적 풍요가 로마보다도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훨씬 물적 풍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정신적 풍부함이 있다면 전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거를 위해서 충청이 가지고 있던 백제의 기상과 기호유학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양반 정신, 이거를 잘 살려내 간다면 정말 충청이 이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충남도지사로 출마하는 약속을 6가지를 정했던 겁니다. 그건 이제 저의 생각들이고 여기에 계신 사계의 전문가들이 다른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저의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새싹을 만들어내고 그 새싹이 또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내기를 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한테 기조연설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